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그 기운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장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6,600달러 선까지 폭락을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청산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6,600달러로 폭락을 하면서 3천만 달러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난 2시간 동안 7,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급격히 역전이 되었는데요. 네, 즉 하락을 한 것이죠. 네, 비트코인의 경우 최저 6,500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급격하게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폭이 생각보다 큰데요. 네,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스큐의 데이터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강력한 움직임은 당연히 선물 시장에 크나큰 청산을 야기시키겠죠. 네, 비트맥스에서 366억 원 상당의 롱 포지션 청산의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다른 선물 거래소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겠죠. 네, 이러한 움직임을 일으킨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 증시의 지난주 기록적인 상승세 이후 미지근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이제 금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가격 예측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맥의 경우는 이제 7,000달러를 돌파할 때 6,600달러까지 다시 터치를 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 7,600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현재 똑같이 6,600달러는 터치를 했지만 아직 7,60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살짝 하방 압력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의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500달러 지지선이 견고하다는 의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지지 테스트 6,500달러 선 지지가 견고하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의 경우는 13일 공식 채널을 통한 이제 전날 BTC의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단기 상승 흐름을 나타내며 전고점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듯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전고점 회복, ATH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13일 새벽 2시경 OKEX BTC USD 60분봉 기준 음봉이 발생하면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의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아까 언급한 그래프에서 보신 급격한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오전 비트코인의 하락은 대규모 자금이 전날 상승분의 이익 실현 과정에서 시작했을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있는데 6,750달러 선에서 단기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6,500달러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6,500달러를 훨씬 넘은 6,900달러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141억 원 규모의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14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1,700 BTC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보통 거래소에서 이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유명 비트코인의 고래의 경우 전통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 BTC 고래 전통 금융시장 변동성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유명 BTC 고래 조이 007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트위터에 이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사태로 인한 이제 마스크를 사려 줄 서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려
사려고 줄을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뭐 그리 발갑지는 않은 내용을 게재한 이런 비트코인 유명 비트코인 고래인데요.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이 고래의 경우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통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비트코인의 단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전통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거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이야기하면서 최근 비트코인은 죽었다는 밈의 부활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투기꾼들과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면 비트코인은 그제서야 투기꾼들을 떨쳐내고 지속 가능한 랠리의 준비를 마칠 것이다. 그때가 당신이 비트코인을 정말 사야 할 때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밈이 돌 정도로 투자 심리가 대폭 하락을 했을 때 대중들과는 반대로 투자를 해라 이러한 말이겠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반대로 투자해라. 남들이 팔 때 사고 살 때 팔아라. 이런 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 아닐까,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어렵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 후회합니다. 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래와 개미들의 마인드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과연 앞으로의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냉정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인한 비트코인 시장의 반토막이라고 불리우는 검은 목요일의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자산군의 하락이 왔었죠. 모두 현금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에게 있어 친비트코인의 인물이었던,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보 그라츠가 이 이후 이상한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른다, 5만 불 갈 것이다, 10만 불 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던 인물이었는데 비트코인이 1,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부터 시작하여 이번 연도 2만 달러까지 상승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그만큼 자기의 기대치보다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한 모습인데요. 네, 이번에는 두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브란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무너진 금융 시스템에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피터 브란트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무너진 금융 시스템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생각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지만 비트코인의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피하는 모습인데요. 네, 정확히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장기적인 관망을 이야기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금융 시스템을 망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자동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언급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이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로 들리는군요. 네,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어려움에 빠진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적 이제 유동성을 제공하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미국 시민들에게 $1,000에서 $2,000 상당의 현금을 뿌리기로 지금 이제 되어 있죠. 네,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던 무제한 달러 찍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네,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니 세계 경제 각국들에서도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네, 한편 또 노보그라츠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올해 2020년을 비트코인의 해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떠한 포지션인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생각이 바뀌는 대로 트위터에 글을 쓰는 것일까요? 네,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의 비트코인 억만장자 중 한 명인
윙클보스 형제의 카메론 윙클보스의 경우도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암호화폐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중간이 없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보더라도 노보그라치의 의견이 현재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12월이죠. 이제 2019년 12월에는 비트코인이 2020년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언급한 반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지난 3월에는 비트코인이 0으로 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비트코인에 대한 노보그라치의 생각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난 비트코인의 역대급 폭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피터 브란트의 경우는 한 가지 더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네, 리플 XRP에 대해서 그리 좋지 못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XRP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언급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브란트의 경우는 리플 XRP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피터 브란트에 따르게 되면 리플 XRP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한 것일까요? 네, 피터 브란트의 경우는 리플 XRP의 원래 그리 좋지 못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제는 공짜로까지 나눠주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죠. 네,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피터 브란트는 XRP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트위터상에 XRP 차트를 절대 올리지 않겠다 언급을 했는데 차트를 안 올리는 대신에 비난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XRP의 가격이 나온 호재만큼 리플사의 사업만큼 상승했다면 노보그라치가 과연 이러한 언급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XRP 애증의 코인인 만큼 리플사의 사업 확장 속도처럼 XRP의 가격 또한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미국의 보수 언론인은 10만 달러 비트코인 후원금을 모집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적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13일 미국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마이크 씨가 트위터에서 시사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비트코인을 후원받는다 밝혔습니다. 목표 금액은 1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 주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논란성 이슈와 각종 화제성 추정 뉴스 진위 여부를 파헤친다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가 불필요하다, 비트코인 볼트를 개발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브라이언 비숍이 최근 하드포크가 필요하지 않은 비트코인 볼트, 즉 비트코인 볼트는 이제 프라이빗 키 분실 시 소유 BTC를 되찾을 수 있는 보험 장치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볼트 프로토타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용자의 보안 실수를 복구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온체인에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칠리즈 같은 경우는 이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이제 항체 보유자에게 면역 증서를 발급 제한을 했는데 이 면역 증서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죠. 네, 전날보다 1포인트 상승한 11포인트를 기록했는데 11포인트 높지 않은 지수입니다. 0에서 그냥 이렇게 한 자릿수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11포인트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39% 하락, 나스닥은 0.48% 상승, S&P가 1.3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0.3%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지금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2012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기 속에서 자산들이 하락하며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골드, 네, 금값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이런 소식이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새로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서서히 이렇게 굳혀가는 중인데, 골드와의 상관관계도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SDT의 계속되는 발행에 이어서 USDC 또한 이제 1000만 USDC가 신규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과 이제 각국의 달러와 연동이 된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해서 추가 발행되는 소식 또한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추가적인 소식들이 있는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 감소가 꼭 중앙 집중화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반감기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일일 채굴자 수익이 670만 달러까지 감소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형 마이닝 이런 회사들은 괜찮겠지만 이제 소형 회사들은 이제 살아남기 조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채굴 그 기계도 이제 엔트마이너 19 플러스였나요? 네, 아무튼 그걸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저스틴 선 매수로 스팀 최상층에 올랐다, 이게 뭔 내용인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팀의 네트워크의 주요 홀더인 댄 헨슬리가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에 대해서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헨슬리는 8일 발표한 글을 통해 저스틴 선이 돈, 파워, 사용자를 이용한 매수를 통해 이제 스팀의 최상층에 올라섰다며, 저스틴 선이 투표 중반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매달 2,500달러라는 돈을 주고 그를 위해 운영되는 노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중앙화를 시켰다. 저스틴 선이 스팀 생태계를 어지럽혔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4% 지금 하락하면서 830만원대, 이더리움이 1% 하락하면서 19만 1000원대, 리플 XRP가 0.15% 이렇게 상승하면서 22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BNB 코인이죠.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5.87% 상승하며 18,000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4.2%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